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 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에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최초의 한국 선교사 알렌 선교사 만나십니다. 1858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출생한 알렌은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했다. 이후 마이애미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프랜시스와 결혼했다. 의학 공부를 마친 알렌은 의료 선교사를 지망하여 1883년 미국 장로회 선교부를 통해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당시 미국 교회는 중국 선교에 상당한 힘을 쏟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에 온 지 1년이 지나도록 선교지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알렌은 동료들의 권면을 받아들여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 세관에 근무하던 하스에게 편지로 외국 거류민들이 서양 의사를 필요로 하는지를 물었다. 이를 계기로 알렌은 선교사 신분을 감추고 내한하여 1884년 9월 23일에 형식상 주한미국 공사관의 부속의사로 임명되었다. 알렌의 입국 이전부터 조선 선교의 문은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순직하며 건네준 한문 성경은 평양의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1882년 만주에서 존 로스 선교사는 쪽복음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와 예수성교 요한네 복음 전서를 간행해 한국인 권서를 통해 국내에 들여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1884년 7월 일본에 머물고 있던 맥클레이의 요청으로 고종은 한국에서의 선교 사업을 윤허했다. 그러나 이때 고종의 윤허는 어디까지나 교육과 의료와 관련된 선교 사업에 제한된 것이었고, 정부의 태도와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로 복음 전도와 교회 설립 같은 보다 적극적인 선교 활동은 아직 실시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개신교 초기 선교는 직접적인 복음 전도보다는 학교와 병원 사업을 통한 간접 선교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884년 12월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가 당대 지배 세력인 민씨 일가를 처단하고 개혁 정책을 선포한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이때 명성황후의 조카이며 정부의 고관 민영익이 자객의 칼을 맞고 중상을 입었는데 알렌의 치료를 받고 극적으로 살아났다. 이로 인해 왕실과 고위 관료들로부터 신임을 얻은 알렌은 조선 정부의 병원 설립을 요청했다. 알렌은 큰 한옥 한 채와 병원 운영비를 요구했고, 자신은 보수 없이 일할 것이며 한국 정부가 병원 설립을 허락한다면 함께 일할 미국인 의사도 구해올 것이라 말했다. 병원을 통해 병든 사람과 군인들을 치료하는 것이 한국 정부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 설득하며 병원에서 서양의학과 보건학을 가르칠 것도 약속했다. 기울어가던 당시 한국에 병원과 학교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줄 기관은 어디에도 없었다. 알렌은 1885년 4월 10일
갑신정변에 연루되었다가 처형당한 홍영식의 집을 고종으로부터 하사받아 그곳 제동에 광해원을 세웠다. 광해원은 2주 후에 많은 사람을 구제하라는 뜻을 가진 죄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알렌은 하사받은 집을 잘 수리해 환자를 받고 진료를 시작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며 매일 6, 70명의 환자들을 돌보았으며 첫 해에만 10,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다. 1885년 6월에는 의료 선교사 헤론이 제중원에 합류해 알렌을 도왔고 1886년 7월에는 여의사 앨러스가 한국에 와서 여성 환자들을 진료했다. 알렌은 1886년 3월 제중원 내에 의학교를 설치해 한국에서 최초로 서양 의학 교육을 시작했다. 교수는 알렌, 헤론, 언더우드였고 학생 수는 16명이었다. 양반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을 망라해 의료 활동을 펼치던 제중원은 환자들이 늘어나자 1887년 남대문 안 구리계로 자리를 옮겼다. 1893년부터 에비슨에 의해 운영되다가 이후 미국인 실업가 세브란스의 건축 지원금으로 1904년 남대문 밖에 새 건물을 마련해 이주하여 오늘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틀을 갖추게 되었다. 제중원은 병원 기능 외에도 한국에 갓 들어온 선교사들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이를 반영하듯 알렌의 한글 이름은 안련으로 안전하게 연결시켜준다는 뜻이다. 1885년 4월에 한국에 들어온 언더우드가 교사 자격으로 이곳에 머물면서 한국말을 익히기 시작했고 감리교의 스크랜튼도 1885년 6월까지 이곳에서 의사로 활약하였다. 1885년 6월에 한국에 들어온 헤론이나 감리교의 스크랜튼도 1885년 6월까지 이곳에서 의사로 활약했다. 1885년 6월에 한국에 들어온 헤론이나 1886년 7월에 내한한 첫 번째 여자 의사 앨러스도 이곳의 활동 근거를 확보했다. 1887년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선교 사업을 확고히 뿌리내리게 된 것도 알렌이 제공한 기지가 있었기 때문인데 당시 제중원은 초기 한국 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역이었다. 초기에 내한한 선교사들은 제중원에서 신앙 공동체로 모여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사들에게 국한되었지만 이곳에서 유아 세례식과 성찬식이 베풀어졌고 1886년 7월 18일에는 알렌의 어학선생 노춘경이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았다. 노춘경은 알렌 의사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몰래 가져가 밤새 읽고 당시 국법이 금지한 기독교의 생명의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이후 선교사들의 의료와 교육 사업과 관계된 한국인들이 제중원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고 제중원의 신앙 공동체를 기반으로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남대문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알렌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선교사 직책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동료 선교사들과의 갈등으로 내적 고민이 더욱 심해진 알렌은 결국 선교 사업을 중단하고 1887년 한국을 떠나 1889년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공사관 서기관으로 일했다. 알렌의 뒤를 이어 제중원을 이끌던 헤론이 과중한 업무로 1890년 7월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이후 제중원을 맡은 찰스 빈트는 제중원 운영 원칙에 대해 정부와 자주 갈등을 빚었다. 1893년 에비슨이 부임해서야 제중원은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1890년 한국을 다시 찾은 알렌은 주한 미국 공사관 서기관직을 맡아 대리공사와 주한 미국 공사를 역임했다. 알렌은 선교사로 4년, 외교관으로 16년을 한국에서 일했는데 그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종종 있다. 알렌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위 자체를 통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선교라고 확신했지만 당시 다른 많은 선교사는 복음의 소식이 실제적인 말로 전해지지 않는다면 선교라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들은 병원과 학교에서 개인 간의 사사로운 대화를 통해 조용히 전도의 일을 진행했다. 이처럼 선교 방식의 차이로 인해 알렌은 동료 선교사들과 갈등을 겪었고 이것은 그가 외교관으로 전향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알렌은 한국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알렌은 1894년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후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 외무공사 미우라 고로를 만났으며 미국 워싱턴으로도 수많은 전보와 서신을 보내 일본에 만행을 알렸다. 일본의 폭압적인 행동 때문에 공포에 떨며 잠을 취하지 못한 고종을 위해 알렌은 7주간 에비슨 등과 함께 불침번을 서며 음식에 독이 있는지 검사하는 등 왕을 돌보는 데 힘썼다. 한편 알렌은 고종에게 평안도의 운산 금광을 미국이 관리하도록 제안했으며 미국이 경인 철도 부설권과 한성 전기 부설권을 얻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알렌은 미국 정부가 한국과 적극적 외교 관계를 맺어 한국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기대한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한국 지배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려 하자 알렌은 미국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며 미국의 입장을 돌이키려고 했다. 그러나 결국 1905년 6월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고 알렌은 한국 땅을 떠났다.